사랑하는 아들, 요즘 여기 청와대를 취재해보면 대통령의 말빨이 민주당에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이대로 가면 집권 초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빠의 솔직한 판단이야. 왜 그런지 1분 안에 설명해 줄게. 근데 레임덕이 뭐냐고, 이 쩔뚝거리는 오리처럼 정권이 보통 말기가 돼서 힘을 못 쓰는 현상을 말해. 근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레임덕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정부가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뜻을 빨리 캐치해서 쫙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야. 법으로 튼튼한 길을 내주는 거지. 근데 지난 1년 내내 문제가 많았어. 일을 안 해. 대통령은 갈 길이 먼데 민주당이 20% 정도밖에 길을 안 깔아줘서 차가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 원래 과거에는 자기 집 앞으로 몰래 길을 내거나 일 안 하고 딴짓하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어. 정치인의 약점을 담은 국정원의 조난 자료를 비롯해서 언론은 기본이고 검찰, 경찰까지 동원했었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채찍을 다 내려놨어. 대신 정부가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국정 생중계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무서워서 민주당이 알아서 길을 내줄 거라고 믿은 거지. 그런데 일을 안 해.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생중계와 SNS를 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 특히 정청래 아저씨는 뉴스공장 김어준이 하는 딴지 게시판만 보고 있었던 거야. 국민들과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6.3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니? 정청래 대표에게 완전 실망한 대통령이 3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몇 차례 SNS 메시지까지 냈잖아. 그럼 정청래 대표는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앞으로도 딴지 게시판 계속 볼 거야. 글을 올리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권력 그거 짧은 거다. 이렇게 대들고 있는 상황이야. 뉴스공장과 딴지 유저들의 지지만 얻어도 얼마든지 당대표 연임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선 거야. 그들과 합동으로 이미 유력한 당대표 경쟁자지 김민석, 송영길 죽이기가 시작이 됐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겠지.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2년 뒤에 정청래 대표가 겸공 김어준과 함께 국회의원 공천권을 휘두르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길을 잇는 정권 재창출도 어렵게 되겠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미안하다. 언론이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아빠가 절박한 심정으로 한마디 했어. 아들, 이따 소주 한잔 하자.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의 쇼츠를 보셨습니다. 정치인의 오만이 민심을 만나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는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오세훈 20.5, 김민석 15.4 이렇게 기록하는 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얻은 성적표는 고작 4.7%입니다. 더 참혹한 것은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불과 2달 전 28.7%였던 지지율이 18.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김민석이 24, 정청래가 18.4 이렇게 됐어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책임론이 분출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청래는 집권 1년차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는커녕 도저히 눈뜨고 보기 힘든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허황된 대권병에 취해 있습니다. 자, 앞서 발언한 이상호 대표 기자가 최근에 유튜브 고발뉴스에서 밝힌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왜 파멸로 향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30의 조롱거리가 된 면발 퍼포먼스 기억하시죠? 일자 면발. 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얼마나 유치하고 기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바쁜 후보들을 옆에 쭉 줄 세워놓고 이른바 면발 장난이라 불리는 1번 투표 동료 퍼포먼스를 매번 갈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SNS에서는 이것을 두고 기괴하고 공포스럽다라는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방송 진행자들이 처음엔 AI 조작 영상인 줄 알았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청래 대표의 주변 분위기입니다. 이 한심한 장난을 두고 캠프 내에서 누구도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소리를 건네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파지법을 틀려서 눈두덩이가 날아갈 자세로 조준하고 있어도 주변에 아무도 지적하지 못해서 결국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그 유명한 사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옆에서 사병이 웃음을 참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는 자신을 보완해줄 전문적인 인재를 구하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건국대 학생운동 시절 1년 후배인 박규환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혀놓고 눈과 귀를 가린 채 거수기 리더십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로만 검찰개혁, 뒤로는 대통령 사퇴, 집단조롱. 정청래 대표가 틈만 나면 외치는 선명성 역시 철저한 구호일 뿐이고 결국 기만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 등 강경한 검찰 개혁안을 떠들어댔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과는 단 한 번도 상의하거나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 없이 깃발만 나부끼는 먹통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는 원칙을 깨고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박규환 최고위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변명하다가 대통령 사퇴라는 워딩을 내뱉었습니다. 말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사석에서 평소에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롱해 왔는지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본심 아닐까요? 게다가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개혁 입법 통과율 27%밖에 안 된다며 읍소하고 있을 때 정청래 대표는 박시영 TV에 나가서 국민의힘이 입법을 안 넘겨주면 쫄릴 테니 국민들이 저들을 질타하도록 선거 전략으로 삼으면 되겠네 라며 시시덕거렸던 인물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며 정치를 사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구체적인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자행된 가짜 당원 주권. 정청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당원 주권 시대와 1인 1표제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아전 인수로 베껴서 내가 당원들이랑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며 선거 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세팅하려는 독선입니다. 이 역시 철저한 사기극이라 하겠습니다. 서복경 박사의 연구 데이터가 증명하듯 2024년 민주당의 경상 수입 중 당비 수입은 39%에 불과했고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45%를 차지합니다. 선거 비용 또한 국민이 대주는 선거 공영제라 하겠습니다. 진짜 대주주는 당원이 아니라 세금 열심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 셈입니다.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마땅함에도 정 대표는 당을 주식회사처럼 취급하며 권력을 독점하려 합니다. 심지어 김남희 의원이 민주당 내 20대 당원 비율이 5.8%에 불과해 1인 1표제를 전면 도입하면 청년층의 표 가치가 절반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전략세대 지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남희 의원을 당원 주권을 훼손하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저격했습니다. 자신의 대권 가도와 당권 연임에 방해가 된다면 청년 세대의 목소리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정치 공학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거 이재명 당대표조차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꾸리기도 전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룰은 당신들이 짜라. 내가 대표일 때 짜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만둔 것이죠. 그런데 선수가 심판이 되어서 경기 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연임 도전을 고집하는 정청래의 모습은
과연 이게 정당합니까? 어느 국민과 청년들이 이 전당대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 4.7%짜리 대권병이라는 신기루에서 깨어나서 이대로 오만을 부리며 전당대회를 독식하려 든다면 27%에 멈추어 개혁 입법은 영영 마비되고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회복불능의 리더십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레임덕이 된다는 얘기죠. 그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정청래라는 이름 석자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당장 탐욕을 내려놓고 사퇴하는 현명한 선택뿐입니다. 누란의 위기 속에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미래를 기약할 최소한의 정치적 지분과 명예라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이기려는 정치인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바랍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의 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늘온 야채수 광고입니다. 방금 보셨죠? 네, 에비앙급 천연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 여기에 100% 제주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사실 제가 핏대 세울 때마다 저 양반 속 다 버리겠네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속을 다스리는 든든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대신에 이 늘온 야채수를 첫 모금으로 마시는 걸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딱 한 달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속이 편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이미 맛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3박스 이상 주문하시는데 진정하시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딱 한 박스만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속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댓글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늘온 갖고 계신 분들끼리 건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